우리 모두는 자랑스러운 육군이었거나 육군이거나 육군의 가족입니다. 육군과 육군장병, 육군 가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육군협회 아로카. 대한민국의 육군의 대변자, 후원자, 연결자 역할을 하는 육군협회와 함께하는 육군 아미 스튜디오 함께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슈가 있었죠? 이슈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한 15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마이크 녹음을 시작을 안 했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제 눈에 지금 이글이글 불꽃이 지금 타오르고 있는 거. 제가 한 20분 턴 것 같은데요. 20분 탔죠? 네, 상당히 진도가 나가는데, 나갔는데 장비를 딱 보니까 제가 녹음 버튼 안 눌렀더라고요. 일로 나와봐 일단. 너무 충격적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육군협회 오셨는데 이렇게 네이비 티셔츠를 입고 오셨어요? 또 다시 가는 건가요? 네. 저희 네이비 티셔츠는 여기 보시면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티셔츠. 천안함 티셔츠가 시즌 1이 있었고요. 네. 시즌 2가 있었는데 새로 나온 두 번째 티셔츠입니다. 어. 티셔츠가 상당히 재질이 좋아요. 제가 제일 큰 거 3X 라지인데 재질도 좋고 네. 운동할 때 입기도 좋고 디자인이 좋습니다. 그쵸. 여기 뒤에 보시면은 천안함 함정 번호도 PCC 네. 77이 딱 적혀져 있고, 이런 운동하실 때 딱 이거 입고 운동하면은 딱 우리 이제 애국자 같은. 그렇게 입고 오시니까 저만 이상하잖아요 지금. 제가 나중에 또 선물을 드리던가. 여기다 그 디자인으로 박아주세요 네이비로. 이거 17,500원이에요. 엄청 싸요. 오. 이게 왜냐면 싸게 도입하는 이유가 많은 네, 분들이 네, 입기 네. 위해서. 괜히 비싸면 안 입으실까봐. 요게 재단에서 지금 팔고 있는 거죠? 지금 이거는 천안함 생존자 전준영 전준영 회장님, 회장님. 전 이제 회장님이 지금 함장님이 회장하시고 그분이 맡아서 하시다. 지금은 천안함 네. 이제 그쪽 재단 쪽으로 제가 이제 운영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아무튼 되게 네. 디자인도 이쁘고, 여러분도 입고 다니시면은 전준영 회장님이 만약 만나면은 악수해 줍니다. 찾아와서 고맙다고. 그 정도로 천안함에 대해서 네. 정말로 노력하시고, 정말 맞아요.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저보다 형님이신데 정말 성직자 같은 분이십니다. 제가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또 천안함 견학 이런 거 있으면 또 기회가 되면 또 많은 분들이 만나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맞아요. 6월달에 저희가 천안함이 드디어 코로나 종식을 끝내고 이제 안보 견학이 가능합니다. 그때 이제 저도 갈 거고 첫 때 행사 주관을 할 건데, 네, 저랑 유튜버 아차참수리도 가고 세진님도 이제 오시기로 하셔가지고 네네. 저희가 이제 많은 분들도 좋죠. 대거 네. 이끌고 천안함 안보 견학을 시작으로 다시 또 우리 천안함 안보 견학을 세상에 알리고, 이런 국가의 우리 군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알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너무 좋네요. 또 해야죠. 네, 거기 가면 또 천안함만 있는 게 아니라 연평해전, 그쵸, 참수리 다 정도 있죠. 있기 때문에 많은 견학을 하실 수가 있고, 또 해군 구경도 할 수 있고 되게 좋은 경험이니까, 특히나 이 아이들을 경험해도 참 좋아요. 막 그런 순국 선열에 대한 그런 것도 있지만 해군 부대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그쵸. 배를 구경할 수 있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꼭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네, 루트로 네. 나중에 한번 그런 안보 견학 다 같이 한번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간단하게 또 근황은 또 있나요? 공부하고 과제하셨죠? 그쵸. 네, 사실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머리가 굳었어요. 약간. 빨리 댓글로 넘어가시죠. 이 그래, 얘기 네. 다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작하기 앞서서 새로운 소식 시작하기 앞서서 지난 영상들에 달아주셨던 댓글들을 한번 네.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육군 아미 타이거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영상에 네. 자이툰 TV님께서 캡틴 김상호님 많은 일들을 하시네요. 박수. 자이투비 감사합니다. 어. 사실 이 전편에서 칭찬을 많이 했는데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제 유튜브 채널도 구독자시고, 네. 아마 세진님도 구독자일 겁니다. 그럼 네, 군튜버들 다 구독하시는 네, 분이 네. 감사한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진님이 상호님 말을 좀 끊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말을 많이 끊은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요. 재미가 네? 없으면 끊어버릴 겁니다. 네. 재미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재미가 있어요. 재미만 보장된다면 말을 100번 끊어도 되는데 네, 그래서 진지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을 끊지 않도록 절대 주의를 하면서 괜찮습니다. 네. 그 군가에 대해서 네. 군 생활할 때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현타 오졌다라는 네. 분도 계시고, 그 당시에 여단 정훈 과장이셨는데 계속 공문 내려보내가지고 이렇게 좀 그랬던 적이 있다. 외우라고 네, 숙지해라. 불러라 또 네. 뭐 부대별로 뭐 체크해서 올려라 이런 것들 그랬다. 네, 그리고 동원사단 전시 치장 물자 뜯어보면은 이런 장비로 전쟁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분도 그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전시 동원 물자는 여러분 판도라의 상자입니다. 판도라의 상자. 여는 순간 또 다른 논란이 생길 겁니다. 치장 물자를 판도라의 상자에서 꺼내는 순간 대한민국은 또 한번 한 번 더 그것이 알고 싶다부터 해서 수많은 뉴스에 또 나오는 아마 폭풍 속의 회오리가 될 겁니다.
그게 치장 물자는 판도라의 상담입니다. 네. 제가 볼 땐. 또 다룰 얘기가 있을 것 네, 같고. 그건 너무 많습니다. 다룰 네. 수가 없죠. 다음 영상 육군사관학교 갔다가 충격 먹고 돌아온 코리아 세진 시설과 군 이런 것들 마찬가지로 현역 장교께서 남겨주셨어요. 현재 몇몇 전방부대 막사 시설 치사장이 7, 80년대 시설물들이 많다. 이 간부들의 그 자부심은커녕 사명감도 줄어들고 있고 병사들 사기 저하도 심각하다. 전장에서 이러다 진짜 러시아군 꼴난다. 전장에서 제대로 전투력 발휘할지 의문입니다. 이런 댓글. 네. 좀 뭐 보병장님께서 살짝 오해하고 계신 분도 있긴 할 텐데 7, 80년대까지는 사실은 아닐 거고요. 한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반 정도일 겁니다. 70년대는 사실은 그건 살짝 네. 판타지 살짝 이제 좀 그쵸. 너무 오래돼 보이니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GOP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고 언제든지 폐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물에 판넬. 투자를 별로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콘크리트로 안 짓고 대부분 판넬로도 많이 짓기도 하고 또 GOP에 콘크리트가 레미콘차가 올라가기 좀 어려운 곳은 그쵸. 많기 때문에 보통 판넬로 하고 식수도 수도관이 아니라 수도관이 네. 아니라 심정을 뚫어서 우물 뚫어가지고, 네. 집수정 연결해가지고 필터로 쓰잖아요. 물탱크 올리고 물탱크 거기에서 올리고 이제 물 터지고 막 막히고. 겨울에 물 모자르고 막히고 그리고 또 이제 난리 여름에 나죠. 갈수기 때 물 없고 물이 아예 없습니다. 아시죠? 맞아요. 예. 그래서 심정을 새로 뚫어야 돼. 갈수기 때 비가 안 오면은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메말라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 뚫는 중대가 와가지고 또 뚫어주. 네, 심정도 공병이 또 가서 뚫어주면은 지하수 뚫어 또 연결해서 하고. 그럼 이제 만세 부르고. 네, 이게 2020년에도 2년 네. 지금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최전방이 그만큼 열악하고. 네, 그런데 이제 최전방은 생각보다 주목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사건 사고가 났다 그러면 최전방 시설 개선해야 된다 이래서 많이 투자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리고 국회의원도 의외로 전방부대 많이 깔끔해요. 가죠. 네. 의외로 깔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페바 알파 부대들 바로 아래에 있는 부대들. 야 거기는 간부 수소부터 해가지고 좀 맞습니다. 힘든 곳들이 많죠. 22사단도 페바는 간성 아세요? 간성? 간성 알죠. 잘 간성 북신자 숙소 아세요? 네, 잘 알죠. 심각합니다 거기. 야, 거기만 그럴까요? 근데 거기는 경기도 지역도 예. 아유 간부 숙소들이. 아무튼 페바 쪽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방 GOP가 좀 심각할 거라 그것도 심각한 거 맞아요. 그나마 근데 전방은 관심이라도 받지. 관심 받고 의외로 괜찮아요. 네, 근데 의외로 페바는 괜찮아요. 페바는 안 아이고. 좋은 곳들이 아직도 많죠. 거기서 네. 군 생활하는 친구들이나 거기서 이제 결혼해서 생활하는 우리 네. 군인들이 와이프들이 아유 다음은 마음이 아픕니다. 다음 댓글은 이제 그 우리가 6대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간부 네. 임명 카톡방에 대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들을 주셨어요. 군대 내에 많은 소통 창구가 있다. 그런데 이것들이 순기능을 하고 있다면 이런 소통방이 생겨날까? 그래서 뭐 6대전 이런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근본 원인을 찾고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한다라고 남겨주셨고 그리고 6대전도 사조직으로서 기능하는 게 아니라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얼마나 쌓인 게 많았으면 이렇게 모였겠냐. 그동안 골고 골문 게 드디어 터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지난 영상에서 저희도 지난 영상에서 우리 군이 포기했다. 네, 우리 군이 소통과, 소통하려고 노력을 포기했다. 문제 해결도 좀 네. 포기한 것 같고 애초에 그렇게 자꾸 은닉하고 은폐하고 숙소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니 더 이상 우리 현역들이 군 조직을 신뢰하지 못하고 민간 조직에다가 심지어 얘기하게 되는, 네.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와 같은 조직에다가 얘기를 하는 이 꼴이 이거는 군이 스스로 포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 많은 체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음의 편지도 있고 병영생활 고충 상담관도 있고 신고센터도 있고 각급 부대별로 엄청 있잖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언로가 막혔다. 이 말의 통로가 막혀 있다. 맞아요. 소통 창구가 다 맞아요. 막혀 있다. 그러면 항상 위에서는 나는 소통하는 지휘관이다. 뭐 소통을 잘합시다. 소통하는 병영 문화를 만듭시다라고 강조는 하지만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진짜 심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전 이해는 돼요. 충분히 현역들 이해되고 저도 지휘관한테 편지 써봤거든요. 저도 써봤어요. 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저도 것도 써봤어요. 있는 거죠. 저도 써봤어요.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좋은 거 말고 좀 우리가 마주해야 될 진실들, 불편한 진실들을 얘기하면은 나의 진급 고과나 또 성과 평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이런 맞아요. 것들이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또 군대 워낙 그렇잖아요. 좁으니까 괜히 네. 얘기했다가 안 좋은 소문 나고 네, 제가 괜히- 찔렀니 뭐했니 어. 마음 편지 썼니 뭐했니 그 소리 들을까봐 그러니까 자꾸 유통이 그리고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괜히 얘기했다가 문제가 될 것 같다. 또 이런 것들도 있는 거 또 같고. 분명히 문제여서 확인해서 내가 문제라고 제보를 했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문제가 아니라고 해버리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엮여서 군의 공식적인 소통 창구들이 막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6대전이나
커뮤니티나 또 외부 언론이나 이런 데로 이제 다 튀어나가는 거라고 봤어요. 예. 근데 아마 육대전에도 우리 군 인사 쪽이나 정원 공보 쪽에서 분명히 인원이 같이 투입돼서 같이 모니터링 할 거예요. 그럴 수 육대전이랑 있죠, 소통을 충분히. 하니까. 네. 그러지 않고 단독적으로 했다고는 좀 보기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제도권 밖으로 넘어간 거잖아요, 사실은. 너무 네. 넘어갔죠. 제도권 밖으로 너무 넘어갔고. 그러니까 육대전의 존재 자체를 저희가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라 네. 단톡방, 익명 단톡방을 간부 또 군무원, 병사 이렇게 운영하는 그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맞아요. 말씀을 드렸던 군이 거죠. 너무 폐쇄적이에요. 네. 너무 폐쇄적이에요. 아직도 네. 아직 멀었어요. 멀었죠. 아직 심각하게 멀었어요. 네, 맞아요. 심각하게 네. 너무 폐쇄적입니다. 맞아요. 그거를 저희 입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부대에 있는 뭐 병사 혹은 간부한테 자꾸 물어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회사는 네. 내가 이 회사를 관두면 그 경험에서 다른 회사 갈 수가 있잖아요. 비슷한 계열의 회사를. 근데 군대는 전역을 하면 내가 할 게 그렇지 않죠. 없잖아요. 네. 할 게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관두는 거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갑자기. 회사는 직장 상사도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은 그냥 쿨하게 다른 회사 가면 되잖아요. 비슷한 업무 계열로. 뭐 연봉이 좀 이직- 차이는 나긴 하겠지만 그런 것도 있네요. 이직이나 이직이 가능하잖아요. 또 이런 게 가능한 많이 좀 유연하죠. 진입 장벽이 낮죠. 네, 근데 군대는 이직이라는 거 새로운 도전이고 새로운 일을 하는 거니까. 진짜 그거는 인생 전환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숨기는 것도 있겠네. 그럴 수 있죠. 더 은폐하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진짜 그럴 수 갑자기 순간 딱 떠오르는 네, 거예요. 네, 네. 이직이 안 되니까. 맞아. 우리도 솔직히 전역 결심할 때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쉽게 결정한 게 전혀 아니었잖아요. 아 그래서 또 폐쇄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업의 본질도 있고 또 그런 업의 특징도 있고 이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하더라도 사건 사고 또 군의 자정 작용 이런 걸 위해서 예산도 투입하고 인력도 고용하고 수많은 제도들을 갖추고 있는데 그게 역할을 못한다. 이거는 좀 본질적으로 좀 근본부터 다시 봐야 되죠. 네. 너무 이거는 그쵸.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단순하게 그랬다 안 했다가 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모두의 관심과 군대가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야 다시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얘기 어렵네요. 그래서 좀 정책 결정자 분들께서도 좀 이 문제를 좀 공감을 많이 더 해주시고 그리고 좀 더 모두의 관심과 모두의 뭐랄까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소통을 한 대위 소령급 중사 상사급으로 해가지고 현역 군인들이 스스로 소통하게 해줘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맨 중령 대령들이 앉아가지고 결제 받는데 거기서 또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나마 소령들은 깨어 있어요. 그나마 소령들은 젊잖아요. 조금 더 그러니까 예, 대위 소령들이 네. 막무가내로 자기네들이 참모총장에게 지원할 수 있는 한 라인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소위 대위 소령급에서. 그러면 너무 참모총장님이 그런 것만 신경 쓰다가 다른 걸 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러면 인사참모랑 다이렉트 연결하던가 원스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투스타 정도. 그러기 위해서 참모 조직 인사사령관이랑. 네. 네. 그래서 좀 그런 거를 좀 더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튼 됐습니다. 네, 다음 거. 그래서 이 소통은 사실 군대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로 어느 조직이나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소식은 이게 저희 지난주에 보고 좀 충격이라기보다는 좀 문제식을 많이 가졌었죠. 전투식량까지 돈을 내고 먹어라. KCT 훈련을 갔다 왔는데 간부들에게 이제 그 훈련 기간에 먹었던 식대를 다 청구를 해가지고 뭐 작게는 뭐 십몇만 원에서 뭐 몇십만 원까지 돈을 내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도 네. 제 영상을 만들었어요. 저는 네. 심지어 또 너무 세게 만들긴 했는데 이게 좋습니다. 돈 내고 먹는 게 맞아요. 감사원 지적이라고 하죠. 네, 돈 내고 먹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원래 내고 먹어요. 내고 먹는 게 먹어왔고, 맞죠. 네, 원래 내고 먹는 게 맞는데, 근데 제대로 된 군인들한테 훈련 수당이나 훈련에 대한 대가에 대한 보상은 안 해주는데 팍감만 빼가니 얄밉고 그리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왔는데 더럽고 치사한 그리고 거지. KCT 훈련 특성상 그때 가서 훈련하는 게 아니잖아요. 몇 그럼요. 개월을 준비하잖아요. 그럼요. 몇 개월을. 그럼요. 그걸 준비하고 갔다 왔는데 그때 훈련 때 먹은 밥값 다 내라. 심지어 제가 조금 놀랐던 거는 전투식량 먹은 끼니까지 다 세가지고 전투식량마저도 돈을 내라고 한 게 전 거기에서 이러면 누가 국가를 위해서 과연 헌신하려고 할까. 그러니까 전투식량을 만약에 네. 돈을 내려면은 자기가 선택해서 먹던가 아니면 좀 좋은 거를 주던가. 파운드 케이크 10개 주던가. 좀 맛 없습니다. 그거. 아니 뭐 그런 걸 줬으면 네.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동원 물자 중에 전시 물자 중에서 유통기한 좀 되는 유통기한 이제 거의 선입 선출해가지고 그렇죠. 유통기한 1, 2년 지난 거 그런 거 주면서 돈을 내라고 하면 혹은 유통기한 임박한 그런 것들이 이제 훈련 때 이제
네. 체험도 하고 또 그 뭐 익숙하게 먹는 거 이런 것도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투 식량까지 이렇게 돈을 내라고 했다. 이거는 조금 저도 제가 간부였었더라도 나 이런 훈련 안 해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근데 훈련하면 손해 보는 데가 왜 해? 그 생각이 그러니까 들죠. 야, 훈련하면 몸 배려, 시간 배려, 체력 다 그래서 써, 또 스트레스 받아. 돈도 네. 제대로 안 주는데 근데 돈을 내래. 바깥까지 떼가? 야, 이거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돼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먹는 거 가지고 감사원의 지적이라고 하더라도 훈련 기간에 군인이 전투 식량을 먹은 거를 네 돈으로 내라라고 하면은 야, 이런 군대가 어디 그러니까 이제 있나요? 감사원의 제가- 지적을 처음 받았을 때 예. 물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물론 그쵸. 돈 안 내고 밥 먹는 사람 간부들은 그 사람들 날도둑놈이죠. 아, 그렇죠. 예. 근데 자기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근데 최소한 감사원이 그런 지적을 했을 때는 그 결정을 내린 사람들은 그래도 훈련 중에 식사비, 당직 근무 중에 식사비 이런 거는 오대기 중에 식사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방어를 했어야죠. 방어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감사원도 납득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산을 따와는 게 이제 정책 결정자들이 해야 되는 건데 감사원이 시켰다고 그냥 생각이 그러니까 없는 이게 거지. 생각이 없는 거고 자기가 책임 안 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전형적으로. 그렇지 고민을 않아요? 안 한 결정이었어. 고민을 안 했어요. 고민을 1도 안 하고 네네 한 거야. 그냥 감사원이 시키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플러스로 자기 책임 면피하려고 그냥 이게 뭐 설득할 생각을 아예 안 한 거라고도 보여요. 그러니까 군수 쪽에서도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딱 얘기하고 그럼 당직근무 어떡하지? 당직근무 사는 사람도 돈을 내고 해야 되나? 그건 너무한 거 아닌가? 훈련하는 사람들은 훈련해서 오대기 하는 전투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고민을 하고 최소한 그런 제안을 하고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파이팅을 해서 해야 되면 이슈 파이팅을 하고 이랬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좀 봐요. 이슈 네. 그렇죠. 파이팅을 하던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역으로 감사원은 웃긴 게 치사한 게 본인들은 간부들이 감사원도 당직 근무 쓰면 10,000원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감사원 아마 당직 근무 쓰면은 최소 3배는 3만 원은 줄 거예요. 그리고 네. 숙직은 숙직이죠. 3만 원, 3배가 3만 원밖에 안 되나요? 3배라길래 막 10만 원 3만 원이네 생각해 보니까 최소. 간부들 네. 제가 영상에서 말했는데 10,000원 받아서 저녁까지 아침값 빼면은 3,200원 남아요. 당직 쓰고 평일에. 네, 그리고 근데 그것만 써요. 아니죠. 아니죠. 병사들 병사들 과자도 사줘야지. 네, 뭐 먹을 네? 것도 음료수 하나 뽑으면 포카리 스웨트 하나 뽑으면 3,000원 넘습니다. 뭐 PX는 좀 싸니까 네. PX 뭐 캐논료 그래도 600원, 580원, 600원 할 거예요. 아니 그냥 음료수 당직 부관까지 해서 3개 먹으면 끝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KCT 훈련을 간 간부들에게 전투 식량 먹은 것까지 돈을 내게 했다. 이거는 훈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싸우지 말란 얘기예요. 저는 그 메시지로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뉴스로 가져왔죠. 그 오대기에서 인원들도 일주일 동안 내가 네. 전투복도 못 벗고 대기하는데 오대기도 밥값 다 네. 내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날씨 내게 듣고 아니 너무한 그러니까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거를 경제 결정할 때 우리 왜 참모님들이 뭐 하시는 걸까? 조금이라도 고민했다면 네. 너무 단순하게 심플하잖아요. 밥값 내? 네. 이게 뭐예요? 이건 말이 안 심플하게 되는 우리 거고. 밑에 자기들이 근무를 안 쓰잖아. 그렇게 감사원이 지적을 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정을 바꿔서라도 입법 절차를 거쳐서라도 군인들의 먹는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국가 예산으로 당연히 지원이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군인들의 복무에 대해서 투자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이 후배들에게 미칠 영향. 네. 자기들은 근무를 안 쓰고 자기들은 KCT 그러지 출연 안 않으니까. 나가잖아요. 안 나가잖아요. 그 정책 어. 경찰관들은 그 모르니까 좀 더 고민을 하고 야전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네. 현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류시켰다면 당장 부시급식 터지고 막 국방부 장관 불려서 깨지니까 거기서 말 한마디 못하고 네. 솔직히 부시급식이 왜 터집니까? 그리고 맞아요. 안 그리고 터져요 사실은. 부실급식 문제가 간부들이 돈을 안 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 본질적인 문제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히려 국방부 장관이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보처럼 그냥 네네 국회의원들한테 이러고 있고, 혼나기만 하고 깨지기만 하고 네네 이러고 있고. 그런 거 보는 밑에 후배 군인들은 어떤 사기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하게 다 얘기를 뛰어나오려고 해야지. 그러죠. 그러니까 장관이 그런 모습을 보이니 군인들이 계속 복무를 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네. 이거 고민을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네. 고민을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를 항상 진짜 지휘관들은 멍청하면 안 돼요. 지휘관은 똑똑한 사람이 해야 되고 지휘관은 수많은 워게임을 머릿속에서 해봐야 돼. 고민. 그게 지휘관의 결심이잖아요. 여러 장군들 중에 또 우리 롬멜이란 장군을 군인들이 많이 존경하잖아요. 네, 롬멜이 롬멜의 또 보병 전술. 그렇죠. 롬멜이 명언을 남긴 게 있습니다. 명언이라기보다는 격언이죠. 지휘관들은 항상 아침에 더 일찍 일어나서 모든 상황을 가정하고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와 기획을 해놔야 된다.
방금 상호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은 거죠. 그게 워게임이죠. 네. 모든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 돌려보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야, 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런 것도 있구나. 몰랐다면 지리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네. 내가 하나를 알면 열을 100가지를 알고서 나중에 그런 것까지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그게 지휘관의 현명함이고 제가 지금까지 군생활 하면서 제가 대회장님이나 중대장님들 봤을 때 저게 다른 거구나. 저게 저 사람들의 리스펙하는 네, 부분이구나 네.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이 결정을 한 이거는 정말 하나만 보았다. 혹은 생각이 딴 데가 있거나. 혹은 네. 그냥 굽신 거들려고 네. 했거나 얘기 듣기 싫어서 그러니까. 그냥 혼나기 싫어서 따지기 싫어서 혹은 자료를 만들기 귀찮으니까 이거 너무 심각합니다. 혹은 자기 자리 보존을 위해서 아, 책임들을 아래로 자꾸 내리는 뭐 그런 것도 다 우리 연결돼 후배 군인들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에 더불어서 이제 같이 이슈가 됐던 네. 게 2년 전에 먹었던 밥값을 지금 내라고 2배로 내라 이런 네, 기사도 있었죠. 네. 어. 정확히 그리고 어떤 내용이죠? 정확히는 한 강원도 내 한 육군 부대에서 영내 거주 간부들에게 과거에 먹었던 식대를 이제 한 860일 정도 소급해가지고 그때 안 그던 걸 지금 걷는다 이래가지고 2020년도에 영내 거주하면서 먹고 돈을 내지 않은 급식비를 지금 내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이것도 감사원 지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지어 전역한 사람들한테도 청구했다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이걸 잘 알아봐야 되는 게 영내대 기자들은요 가끔 지휘관들이 강제로 먹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야, 너네 영내대 기자들 강제로 밥 먹어. 밥은 먹어야지. 끼니 안 때우고 니네 끼니 걸으면 안 된다라고 강제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영내 근무자들은. 그리고 이제 영내 근무자들은 영외 급식제랑 또 급식이 좀 다를걸요? 급식비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영내 급식비, 영예 급식비 차이가 좀 있죠. 조금 있죠. 그죠? 재정 근무하셨잖아요. 되게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나요? X는 기억은 안 제가 나는데 조금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또 다르게 아마 해서 계산한 걸로도 알고 있어요. 그 과거에 만약에 돈을 떼먹은 간부들이 있다면 징벌적으로 하는 게 맞겠지만 아니 의무적으로 했다거나 영내에 근무하고 있으면 영내 말 그대로 24시간 근무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내에 살면 참 서러운 게 많습니다. 그렇죠. 무슨 일 생기면 부르고 유병수 근무 기록 확인하고 어디 못 나가게 하고 부려먹을 거 다 부려먹어 놓고 바깥은 또 이제 와서 또 청구하고 근데 저는 그때 아까 확인을 왜 안 했냐 이거. 그 훈련 때 전투식량 이런 거랑 이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본질적으로. 이건 좀 차이가 있죠. 네, 이거는 사실 차이가 있고 같이 보면 안 된다. 그런데 영내 급식비를 공제를 안 한 거는 그 부대 실무자들이 조금 미스한 부분이었던 것 같고 사실 이런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어요. 인사에서 인사 재정 군수 이런 데에서 과거에 영내 급식비 안 낸 거를 소급해가지고 징수하고 이런 사례들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액수가 너무 크고 또 기간이 또 지났다 보니까 이게 좀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어. 분명히 이거는 장담하는데 이 징벌적 이 돈을 내린 게 대충 내렸을 거예요. 이것도 그 대충 실제로 내렸다는 게. 간부들이 냈는지 안 냈는지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안 냈네 곱하기 뭐 20 나 이렇게. 곱하기 800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커요. 실제 세세하게 따져보면 더 금액이 적을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요사 단순 요건은 심플하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요건은 이제 언론사에 제보가 됐던 거였는데 네. 언론사가 아니라 6대전에 올라왔네요. 네, 근데 좀 따지고 싶어도 이 친구들 자료를 네. 못 구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부대에서 좀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할 것 같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책임자를 추궁하던가 그 담당자를 좀 그렇게 해야지. 그냥 내가 볼 때 억울한 사람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억울하지 않은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급식에 대해서 말을 나눴는데 처음 말씀드렸던 그 훈련 기간에 그 네. 징수를 한 거랑 네. 또 내가 먹었는데 예전에 먹었는데 소급 적용한 거 요거는 본질적으로 좀 차이는 있다. 요거는 짚고 더 넘어가야 재미있는 될 또 것 같아요. 이거 비슷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비슷한 어이없는 사례가 또 있어요. 어떤 거? 연가 보상비. 아, 저희 연가를 안 썼습니다. 연가 보상비가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예산이 부족하다고 연가 비사를 토해내려고 하는 경우. 내가 휴가를 안 써서 휴가를 안 쓴 거를 내가 돈을 받았는데 돈을 받았어. 내년에 냈는데 갑자기 작년에 연가 보상비 예산이 부족해 돈 돌려줘. 맞아요. 아시죠? 알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게 아주 본질적으로 예산을 접근하는 관점이 반대로 바뀌어야 돼요. 나쁜 새끼들이라니까 이게. 봐봐. 그러니까. 욕하면 안 돼. 이렇게 돼 있어. 밥은 징수하면서 내가 연가스 못 쓴 내가 거는 못 쓴 거는 왜 안 돌려줘? 안 돌려줘. 이게 얄밉고 이게 화나는 거예요. 화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화나는 거지. 그러니까 군인들이 화가 나는 건 이거예요. 내가 낼 거를 내는 거를 내가 싫어하고 내가 바꿔서 내는 게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을 거는 뒤지게 안 주면서 내가 받을 거 줬다가 뺐는데도 심지어 뺏을 거는 다 뺏어간다 다 이거야. 뺏어가죠. 완전 이거 뭐 조선시대 탐관오리도 아니고 말이에요. 탐관오리죠. 그냥 조선시대 완전 이게 탐관오리입니다. 탐관오리예요. 네, 이게 탐관오리예요. 쌀에다가 이모군란이 네. 어떻게 터져? 쌀에다가 모래 섞어 주지 않았습니까? 아 이모군란 하면 간단하게 거의 지금 예. 거의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이모군란이요 군인들의 반란으로 명칭이 되어 있잖아요. 그게 민비 정권의 포갑을 군인들에게 더 씌우려고 군인 반란이라고 명칭을 지은 거예요. 저는 역사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 이 명칭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그 이모군란으로 보면 안 된다. 이모군란이 아니라 민비 정권을 향한 흥선대원군의 쿠데타였어요. 네. 근데 군인들이 거기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민비 정권의 포갑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군인들의 반란을 기억하죠. 이게 완전히 용어도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반란했다 이게 아니라 네. 민비 정권이 1년 넘게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엄청난 탐관오리 짓을 하고 엄청난 수탈을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쌓인 것들이 군인을 통해서 드러났던 거였을 뿐이지 군인들이 식량 덜 줬다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게 아니죠. 완전히 이거 군인들한테 책임 더 씌우는 거예요. 이모군란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그 용어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 솔직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 본질은 군인들의 반란이 아니라 완전히 그 조선 정부의 무능과 수탈과 부정부패와 이거의 총체적 집합이었던 게 1882년의 그 사건입니다. 1882년이요. 네. 82년이요. 우리도 22년이니까 뭔가 맞네요. 맞죠? 그때 일이 지금도 벌어지는 것처럼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는 이 나라가 과연 군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정책 결정자들이 군인들의 실제 처우나 실제 복지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안일하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 이 네.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좀 못 느끼실 수도 있고 뭐 현역분들은 많이 느끼시겠지만 저희는 이 컨텐츠를 하고 또 세진님도 목소리를 잘 내시고 저도 목소리를 많이 내는 편이지 않습니까? 뭐 우리 SNS나 네, 네. 유튜브를 통해서 기타 뭐 근데 우리가 다른 현역들 통해서. 제보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네. 많이 들어오시죠. 저도 현역들 제보가 하루에 많이 들어와요. 연락도 많이 오고 긴 장문의 메일도 오기도 하고 장문의 카톡도 오기도 하고 메시지도 많이 오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상하는 거 그 이상으로 지금 우리 현 군대의 문제가 적체돼 있죠. 네. 심각합니다. 네. 네, 몰라요 지금. 이게 계속 축적이 되었었죠. 네. 썩어 문드러서 이미 기울어져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모르는 건지 아는데 모른 척하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잡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럼요. 거기에서 역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데에 더 힘을 보태드리고 싶은 게 또 저희의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좀 마음이긴 불구하고 하죠. 네. 힘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걱정은 하는 거 그리고 바뀌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 네. 거지 그분들이 군을 싫어하거나 군에 분노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만난 분들 네, 다 네. 다 애정이 걱정하시는 있어요. 거. 걱정하시고 국가에 대한 애정과 걱정.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연가 보상비 이런 거 깎는 거는 우리나라가 예산을 국방 예산을 짤 때 총액을 하고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서 나눠 먹는 이런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주가 연가를 많이 못 나갔다. 그러면 예산이 적으니까 돈 진짜 돈 거죠. 받았다니까요. 네. 돈 받고 배틀하겠다. 배트라 그러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받게 휴가를 되냐면 하루도 안 썼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정해서 주는 게 아니라 소요에 맞게 예산을 줄 수 있게 좀 반대로 예산을 짜면은 그런 문제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면은 급식비도 그럼 마찬가지예요. 내년도 예산을 좀 땡겨 쓰고 내년도를 또 늘리면 되지 빠진 만큼. 아니면 아예 그냥 머릿수 기준으로 곱하기 해가지고 이 정도 소요를 딱 책정해 놓고 그 안에서 다 쓸 수 있게. 근데 지금은 그냥 퉁쳐놓고 그 안에서 아무튼 나눠 먹기 이렇게 여러분들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병사들은 잘 몰라요. 네. 간부들은 정말 더럽고 치사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때마다 막 짜증이 나는 맞아요. 거야. 뭐야? 막 이게 뭐야? 나는 야 심지어 초과 근무 수당 더 준다고 해서 야근을 세워놨는데 돈이 없대. 그럼 내가 야근을 왜 시켰어? 그래서 여기서 저는 또 간부들도 약간 서로 경계를 해야 되는 게 초과 근무 수당 한다면서 가라로 찍는 경우도 사실 근데 많이 초과 있잖아요. 근무 수당 이것도 문제가요. 많이 있어요. 근데 많이 있는데요. 초과 근무 시간 1시간은 아시죠? 공제되는 어. 거. 이게 내가 야근을 2시간을 해야 돼요. 내가 오늘 6시부터 8시까지 야근을 할 네. 겁니다. 근데 그 중에 1시간은 무조건 아웃. 나라에서 아웃을 시킵니다. 이유가 밥 먹는 시간. 아니 내가 2시간을 야근했는데 그 중에 1시간밖에 인정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 게 그럼 1시간 놀아야지. 그렇잖아. 그럼 1시간 핸드폰 할 자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따지고 보면은. 한 시간. 근데 병사들은 모르지. 모르죠. 병사 출신들은 모르지.
간부들이 그럼 1시간은 쉬어도 되는 거야. 그럼 병사들이 저 초과 근무 찍고 노네? 1시간 놀아도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1시간 놀아도 됩니다. 이게 결국 정책과 이런 거에 대한 투명성이 되게 낮아서 그런 것 같아요. 뭐 서로 모르니까 못 믿으니까. 못 믿죠. 특히 초과 근무 찍고 저녁 먹고 일하니까 1시간 빼. 아니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그럼 초과 근무를 찍고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병사들이 봤을 때 왜 저 사람 밥 먹으면 초과 근무를 찍고 가? 그렇게 되죠 또. 그 오해가 지금까지 된 계속 거라니까요. 이어지죠. 예. 물론 간부들 중에 간혹 가라로 찍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요. 근데 예. 제가 장담하는데요. 그 가라로 찍은 사람들도요. 초과 근무보다 더 근무해요. 사실은. 아닌 경우도 있긴 하죠. 간혹 있죠. 간혹. 그렇죠. 대부분은 훈련 나가면은 맞아요. 예, 다 그거는. 채워져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튼 뭐 당직 근무도 10,000원밖에 안 돼. 그 초과 근무로 치면 다 여러분 좀 오해하시는 게 다 채워는 집니다, 사실. 군인들이 더 일하면 덜 일했지. 초과 근무 그거 찍는 만큼 덜 일하는 사람 솔직히 없다고 저는 봐요. 거의 한 전체 인원 중에 5%도 안 될 거예요. 아시잖아요. 최소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유, 다음 넘어갑시다.